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현대인들이 자주 빠진다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란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자동차에 비유하면 중간에 기름도 넣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해서 주유 경고 등의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자신에게 이제 눈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결과 어느 날 문득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허탈감과 함께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인부터 찾아야 할 텐데 그렇죠. 현대인들은 왜 번아웃 증후군, 이 소진 증후군에 빠지는 걸까요? 예,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회적 관점으로는 현대의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은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입니다. 그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과사회에 내재한 시스템의 폭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탈진과 우울증을 야기시킨다라는 주장인데요. 말하자면 성과사회라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번아웃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감은 오는데 성과 사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는 21세기 이전의 사회를 규율 사회라고 명명했고요. 21세기 이후 사회를 성과 사회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율 사회는 금지나 명령, 법률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움직이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 시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민들한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지켜라 하는 식의 통제와 규율을 통해서 개인을 지배했습니다. 네. 따라서 규율 사회는 기본적으로 부정성이 주도하는 사회였고 여기서 개인은 복종적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부정성은 수그러들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활용하죠. 예. 가령 너는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긍정적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금지나 명령보다는 이런 말 많이 쓰죠.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 등 자발성을 촉구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시켜야 움직이는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성과 주체로 거듭나게 된 거죠. 예. 그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얼핏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병철 교수는 성과 사회를 긍정성의 과잉 상태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율 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다. 성과 사회는 부정성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의 사회이다. 그러니까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긍정성이 과잉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한정의 긍정성이 밑바탕에 깔리면 이제 누구나 못하는 게 없어집니다. 가령 전교에서 꼴찌하는 학생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건 달리 뒤집어 얘기하면 1등을 못하는 사람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교 1등을 못한 학생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 사회나 규율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노력만 기울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무한정의 성과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성의 과잉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런 뜻이군요. 네, 예, 그런 비슷합니다. 이런 논리는 생산성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에 대한 한 교수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성과 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구성원들을 복종하게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과사회에서는 그런 긍정성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무리 높은 성과를 내도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가령 어떤 기업이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 실적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경영자는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년에는 좀 낮게 해도 된다라면서 다음에 목표를 낮춰줄까요? 그런 경영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작년에 최고의 경영 실적 올렸으니 올해는 좀 살살 합시다. 조금 쉬어갑시다. 그죠? 매년 CEO들은 창사 이래 매년이 위기요. 매년 위기. 뭐 올해는 그죠? 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기다. 내년에 뭐 때문에 또 위기다. 그렇죠, 뭐. 그렇죠. 최고 실적을 내도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더 높게 막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 교수는 규율 사회와 성과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긍정성이 과잉이 된 성과 사회에서는 끝없는 성과 압박으로 탈진이나 우울증을 초래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람은 낙오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직장인 중에서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혹시 지나친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성과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차원에서 번아웃의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은 흔히 번아웃이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열심히 했음에도 번아웃이 생기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땐 좀 덜 하겠죠. 네. 번아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안 생기죠. 주로 하기 싫은 노동을 할 때 생깁니다. 가령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밤새 하거나 좋아하는 낚시를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놀이로 즐기는 행위에는 번아웃이 생기지 않아요.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루덴서라는 책을 집필한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놀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다. 놀이는 언제라도 영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다.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이며 자유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달리 놀이는 자발적 행위여서 언제라도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낚시광이 24시간 낚시를 하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놀이에서는 쉼없이 계속 열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번아웃에 빠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쉴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은 자기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마음대로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노동을 그만두고 놀이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모두 번아웃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을 하면서도 일이 아니라 놀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몰입의 대가인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그런 상태를 일의 역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처럼 생각되느냐, 놀이처럼 생각되느냐를 물어보면
6학년 아이들은 학교 공부는 일 같고 운동 시합은 놀이 같다고 약속이나 한 듯이 대답한다. 재미있는 건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이 일로 여기는 활동을 할 때 이 일이 자신의 앞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대답한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우리가 노동,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앞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을 때 집중하고 몰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면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준다고 믿는 사람은 번아웃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경우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개인적 발전이나 미래와 관련이 없다면 흥미를 느끼기도 어렵고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번아웃은 하는 일의 양이나 강도보다는 그 일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번아웃의 기미가 보인다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는 뭔지 또 그 일이 자신의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좀 숙고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그러니까 번아웃은 하는 일의 양이나 강도보다 그 네. 일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